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 어쩌면 매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2026년 대구 경북 지역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노동 현실입니다. 막 사회에 첫 발을 뺀 청년들의 일터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최신 실태조사 보고서를 탈탈 털어서 아주 생생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최저임금도 안 주는데 일할래? 라고 묻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장 절대 안 하죠. 라고 하시겠죠. 그쵸? 하지만 진짜 놀랍게도 이게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매일같이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2026년 실태조사 결과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간극이 있거든요. 여기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51.66%, 절반입니다, 절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법 위반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청년 2명 중 1명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보호조차 못 받고 불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숨겨진 청년 노동 위기입니다. 대체 어떤 불법 행위들이 겹치고 겹쳐서 저 51%라는 거대한 숫자를 만들어낸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거나 최저임금을 안 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위반 사례들이 2025년에 비해 2026년에 오히려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의 일터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뭔가요? 당연히 근로계약서잖아요. 그런데 무려 42.46%,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이상의 학생들이 계약서 종이 한 장 없이 그냥 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조차 없이 일을 시작하는 셈인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청년들의 일터, 과연 어디일까요? 어제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어주던 알바생, 아니면 주말에 갔던 카페에서 커피 내려주던 학생,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청년들의 주된 일터는 바로 식당, 술집, 카페,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입니다. 전혀 낯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 평범한 일상적인 공간들이 청년들에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장 위험한 일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구조적 문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계약서 안 쓰는 관행은 솔직히 전 업종에 퍼져 있는데 유독 최저임금 위반, 그러니까 일한 만큼 돈을 안 주는 행위는 편의점이랑 마트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무려 69.32%예요. 70% 가까운 수치죠. 이건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라 특정 업계의 부조리가 아주 깊게 뿌리박혀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 노동 현장의 현실이 성별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인데요. 전체적인 노동법 위반 경험을 보면 여성이 61.09%를 넘기면서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피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는요, 여성의 피해율이 무려 50%가 넘어서 남성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이라는 보호 테두리 밖으로 훨씬 더 심하게 밀려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수치죠. 근데 진짜 더 심각한 건 이 피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덜 받았다 수준이 아니에요.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처럼 남성 응답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은 아주 심각한 위협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걸 넘어서 인격적인 폭력에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 저는 이걸 침묵의 전염병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왜 우리 젊은 노동자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꼭 참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발버둥 쳐봐야 새 살은 안 바뀌어 하고 체념해버리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 망가진 노동 시스템이 우리 청년들에게 남긴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 그게 청년들의 입을 꾹 닫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무기력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통계를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간다는 비율이 43.7%나 됩니다. 반면에 노동청 같은 곳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비율은 고작 6.4%밖에 안 돼요.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믿고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청년이 거의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증거죠. 대처를 해봤자 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여러분, 이 목소리들이 들리시나요? 이들이 참고 넘어가는 건 절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또 몰라서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구제 시스템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 그리고 나 혼자 총대를 맸다가 더 큰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존에 의한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방금 들으신 그 이유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참고 넘어가는 이유의 무려 57.89%가 대처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어요. 이건 청년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요.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고장나 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픈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청년들이 직접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이 친구들 고장난 시스템 앞에서 마냥 주저앉아서 체념만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청년들이 그저 힘들다, 억울하다, 불만만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요구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아요. 이들이 꼽은 핵심 요구사항 3가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솜방망이 처벌 좀 그만하고 악덕 사업주들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라. 둘째, 어쩌다 한 번 하는 보여주기식 점검 말고 진짜 꼼꼼하고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해라. 셋째,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라. 어떠신가요? 청년 노동시장에 다시 신뢰를 불어넣기 위한 정말 명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훈이 세상은, 법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하는 씁쓸한 절망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들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다음 세대의 아주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